2025년 5월 28일 낭독 사설. 이번 거는 국민일보 사설. 대선 막판까지 혼탁. 사전투표 적극 나서 좋은 후보 가려야. 21대 대선이 엿새 앞이지만 선거판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어제만 해도 각 후보 진영은 날선 비난전과 단일화 논란, 계파 갈등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국민 통합이나 미래 비전 같은 것은 찾아볼 여지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 고문을 향해 배신자, 사쿠라, 반역자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이 고문과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괴물 독재 국가 세력, 이재명 충성 경쟁당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해야 하네 말아야 하네 하며 며칠째 계속 충돌했다. 국민의힘에선 계엄 선포를 옹호한 윤상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한동훈계가 반발하는 등 내부 파열음이 극심했다. 이번 대선은 계엄과 탄핵 사태로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통합할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지를 경쟁하는 선거다. 하지만 그렇기는커녕 엉뚱한 일들로 귀한 시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후보들이 어젯밤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를 주제로 세 번째 TV 토론을 벌였지만 앞서 진행된 경제, 사회 분야와 마찬가지로 깊이 있는 토론보다는 상대의 허물을 들추는 데 급급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좋은 지도자를 가려낼 유권자들의 안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게다가 28일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되어 그야말로 유권자 각자의 판단으로 후보를 골라야 한다. 제한적인 정보이긴 하지만 유권자들 스스로 각 후보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 탄핵 사태 이후의 혼란을 누가 더 잘 수습할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잘 이끌지, 어떤 공약이 실현 가능하고 국가에 더 좋을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권자들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3년 전 30대 대선 때의 사전투표율은 36.9%로 본투표율과 3년 전 20대 대선 때의 사전투표율은 36.9%로 본투표율 40.2%와 비중이 비슷했다. 일찌감치 원하는 후보를 찍어두려는 적극 투표층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적극 투표층 외 다른 유권자들도 사전투표에 최대한 많이 참가해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쪽 후보도 싫고 저쪽 후보도 싫다면서 아울러 이쪽 후보도 싫고 저쪽 후보도 싫다면서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못마땅한 구석이 있어도 차선의 후보를 찾아 표를 던져야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번 더. 대선 막판까지 혼탁. 사전투표 적극 나서 좋은 후보 가려야. 21대 대선이 엿새 앞이지만 선거판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어제만 해도 각 후보 진영은 날선 비난전과 단일화 논란, 계파 갈등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국민 통합이나 미래 비전 같은 것은 찾아볼 여지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 고문을 향해 배신자, 사쿠라,
반역자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이 고문과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괴물 독재 국가 세력, 이재명 충성 경쟁당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해야 하네 말아야 하네 하며 며칠째 계속 충돌했다. 국민의힘에선 계엄 선포를 옹호한 윤상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한동훈 계가 반발하는 등 내부 파열음이 극심했다. 이번 대선은 계엄과 탄핵 사태로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통합할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지를 경쟁하는 선거다. 하지만 그렇기에는커녕 엉뚱한 일들로 귀한 시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후보들이 어젯밤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를 주제로 세 번째 TV 토론을 벌였지만 앞서 진행된 경제, 사회 분야와 마찬가지로 깊이 있는 토론보다는 상대의 허물을 들추는 데 급급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좋은 지도자를 가려낼 유권자들의 안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게다가 28일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되어 그야말로 유권자 각자의 판단으로 후보를 골라야 한다. 제한적인 정보이긴 하지만 유권자들 스스로 각 후보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 탄핵 사태 이후의 혼란을 누가 더 잘 수습할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잘 이끌지, 어떤 공약이 실현 가능하고 국가에 더 좋을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권자들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3년 전 20대 대선 때의 사전투표율은 36.9%로 본투표율 40.2%와 비중이 비슷했다. 일찌감치 원하는 후보를 찍어두려는 적극 투표층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적극 투표층 외 다른 유권자들도 사전투표에 최대한 많이 참가해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쪽 후보도 싫고 저쪽 후보도 싫다면서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못마땅한 구석이 있어도 차선의 후보를 찾아 표를 던져야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가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아울러 이쪽 후보도 싫고 저쪽 후보도 싫다면서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못마땅한 구석이 있어도 차선의 후보를 찾아 다시. 아울러 이쪽 후보도 싫고 저쪽 후보도 싫다면서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못마땅한 구석이 다시. 아울러 이쪽 후보도 싫고 저쪽 후보도 싫다면서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못마땅한 구석이 있어도 차선의 투표를 찾아 표를 던져야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 다음 사설은 중앙일보 사설. 노인 고용률 1위의 그림자, 생산적 시니어 활용한 찾아야.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국 다시.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위를 차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7.3%였다. OECD 평균의 2.7배 수준이다.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보다도 월등히 높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일을 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노인 고용률 1위의 속내를 뜯어보면 서글프다. 취업자 절반 이상이 은퇴 전 업무와 관련 없는 일자리에 재취업해 영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저숙련, 단년 취업자 절반 이상이 은퇴 전 업무와 관련 없는 일자리에 재취업해 영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저숙련, 단순 노동을 하고 있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다. 3명 중 1명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한다. 취업자의 절반가량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이처럼 열악한 상황을 감수하고 취업 전선에 다시 뛰어드는 건 느슨한 사회 안전망을 비롯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3년 기준 OECD 최고 수준이다. 연금을 받아도 형편은 팍팍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 평균 연금 소득은 80만 원 가량이다. 2024년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 134만 원에 못 미쳤다. 생계를 유지하기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재취업에 나서고 생계를 유지하기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재취업에 나서고 노인 고용률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시니어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고 기존의 업무 관련성을 살려서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고 기존의 업무 관련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년기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을 선택해 계속 고용을 위한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노인 고용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초고령층의 빈곤율은 높지만 1950년 이후 출생 세대의 빈곤율은 낮아지는 만큼 수급 기준을 높이는 대신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노인 빈곤과 열악한 고령층 취업 상황을 개선해야만 노인 고용률 1위의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를 지울 수 있다. 고령층의 전문성을 사장하지 않고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논의와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